이번 영상에서는 2018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문하고 2019년도 통합공고문을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걸 한번 제가 요약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올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이름만 바뀌었지 또 실제적인 내용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그런 지원사업이 나왔을 때 놓치지 않고요. 그리고 이미 사라진 지원사업인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또 기회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정말 중요해요. 자, 보시면 이쪽에 있는 거, 이게 2018년도 통합지원사업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2019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이점을 보면은 2018년도는 첫 페이지에 중기부과 지원사업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나머지 부서들이 있어요. 근데 2019년도는 첫 번째 페이지에 나머지 부서들이 있고 두 번째 페이지에 중기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기부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 뭐 예를 들어서 해수부, 국토부 뭐 이런 데에서도 창업지원 쪽으로 되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정부에서 지금 일자리나 이런 게 되게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각 부처에다가 내고 굉장히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닐까, 저는 제 뇌피셜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 부처에서도 그래, 우리도 중기부 같이 청년들한테 좀 창업 지원을 해주자. 일자리는 직접 제공은 못하니까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보지도 못했던 뭐 예를 들어서 기재부라든지 해수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복지부, 농림식품부 이런 데서도 지금 창업 지원자금 굉장히 많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게 지금 올해 스타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족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가면 경쟁자도 좀 없는 시장에서 먼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중기부 쪽 지원 사업을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이게 너무나 글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짧게 한글로 요약을 했습니다. 아주 잘 보이죠? 자, 보시면 제가 그냥 이렇게 거기 있는 거 중기부 것만 이렇게 모은 거거든요. 네, 요렇게 되는데, 여기 빈칸은 작년에 없었던 거고 올해 새로 생긴 거예요. 이건 2010, 자, 그래서 이거는 2018년, 이거는 2019년도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업 이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거를 주관하는 기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기부라고 해서 하나의 기관에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중진공이라고 한 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말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2018년도에 빈칸인데 2019년도에 숫자가 있으면은 당연히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이겠죠? 그리고 그 반대로 2018년도에는 있었는데 2019년도에 없은 건 사라진 거겠죠? 자, 보시면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2018년도랑 2019년도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지원 사업이 전체를 보면은 이렇게 4개, 6개밖에 없어요. 근데 6개인데 그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3년 이상 되는 나름대로 좀 업력이 있는 그런 업체들이 지원하는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스타트업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청창사 하나 정도?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도전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계획을 낸 다음에 다시 내는 경우니까 또 다른 경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스타트업일 때 하나를 지원 나머지는 다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볼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아마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았을 거거든요. 내용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름만 바뀌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지원 사업들이 다 기존 정권에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현 정권으로 바뀌면서 당연히 이 지원 사업 자체도 현 정권의 성격을 띠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동안 그래도 그 기관과의 업무 협약 같은 게 있으니까 계속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이제 그게 종료가 됐겠죠. 그래서 이름이 확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그 연관관계를 좀 찾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제가 좀 중요한 것만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2018년도까지만 해도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이런 사업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올해 처음 생기면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네.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1027억이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101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했죠. 전화도 해보고 하면서 과연 이 1027억짜리가 어디서 나온 자금이냐, 이 초기 창업 패키지가.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작년까지 중기부에서 아주 밀어줬던 사업이 있습니다. 중기부의 어떤
자랑이었던 그런 사업이 바로 창업 선도대학 지원 사업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성과가 높았거든요. 대학생들이 이제 취업과 연관해서도 일자리도 만들고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기부의 어떤 자랑 같은 사업인데 저는 이게 사라져가지고 오래 사라졌잖아요. 이렇게 사라져가지고 되게 의아스러웠어요. 근데 사라질 리가 없죠. 이게 요걸로 바뀐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창업 선도대학이 바로 초기 창업 패키지로 바뀐 거예요. 2018년도는 그래서 이게 창업 선도 지원 사업이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금액도 어떻게 바뀌었냐? 895억에서 1027억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중기부의 자랑인 사업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팍 늘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늘리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창업 선도대학에 전화해서 물어봤죠. 이 예산이 늘어난 게 지원자를 더 많이 받느냐, 아니면 한 업체당 지원 금액이 늘어나느냐, 뭐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 담당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둘 다 아니고 아마 창업 선도대학 그 대학교를 늘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창업 선도대학이 3개가 있거든요. 그 3개 말고 이제 하나 정도가 더 추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창업 선도대학 아마 이제 서류 모양은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 선도대학을 준비하면서 이 초기 창업 패키지 이거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좀 이게 창업 선도대학 입장에서는 되게 고무적인 일이죠. 왜냐면 초기 창업이라는 그 전체 카테고리를 다 가져간 거거든요. 네, 아주 대학교 쪽에 포션이 커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예비 창업 패키지. 이거 여러분 굉장히 신경 쓰세요. 지금까지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만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비부터 3년 미만 또는 예비부터 1년 미만 이렇게 했지 예비 창업자들끼리만 경쟁을 해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지원 자격 자체가 예비 창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 입장에선 너무나 유리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예비 창업자부터 지원을 받았지만 예비 창업자하고 기창업자하고 경쟁하면 예비 창업자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기창업자는 매출액도 있고요, 시제품도 완성도가 있고요,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 딱 때려줄 수도 있고, 해외 수출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MOU도 맺혀놓고, 그러니까 이 진행 상황이 훨씬 더 많이 진천을 시켜놓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앞지르려면 예비 창업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았어요. 그동안은 계속 그랬는데, 근데 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예비 창업자들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 사업을 꾸렸다는 게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꼭 받으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또 그 금액이 얼마냐? 자그마치 1010억입니다. 창업 선도대학이랑 거의 비슷해요.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인데 올해 처음 생긴 그 사업에 10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잡은 거예요. 네. 여러분 꼭 이거 받으세요. 예비 창업자라면 꼭 이거 받으세요. 아, 저도 정부 지원 사업 이제 안 받았으면 이런 거 통해서 받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못 받습니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리고 제가 담당자랑 통화를 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예비 창업자잖아요. 창업 후 3년 미만하고 예비 창업자 이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부가세를 안 내도 된답니다. 부가세를 안 내도 된대요. 부가세 10% 내야 되잖아요. 네. 자부담은 어느 정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맞죠. 왜냐면 아직 창업을 안 했잖아요. 창업을 안 했으니까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부가세를,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를 내기 전까지겠죠. 내가 사업자를 내기 전까지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게 확정된 건 아니에요. 오피셜은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예비 창업자한테. 그래서 급하게 사업자 내지 마시고 예비 창업자 단계에서 일단 이거를 꼭 받아보시라. 자, 이거는 과연 어디서 하느냐? 이게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연결만 해주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지원은 어디서 하냐? 바로 창조경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네. 창조경제 놓았어요. 이 사업 받아내서. 대단한 일이죠. 왜냐면 창조경제 혁신했다가 박근혜 정권 때 만들어진 거라 이게 없어지네 어쩌네 그런 말이 많았거든요. 테크노파크 흡수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계속 존속이 됐잖아요. 존속이 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사업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계속 쭉쭉 치나가겠죠. 제가 봤을 때 2019년도 창업 지원 사업의 그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개예요. 네, 여러분 이 두 개만 유의 깊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도 다 이제 내용이 있는데 짧게 그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특이사항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창업 성공 패키지 청창사 같은 경우도 540억이 900억이 넘게 늘었잖아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창업 지원 자금에 대해서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거는 취업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정부가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도 500에서 800억까지 늘었잖아요. 근데 여기 팁스는 284억에서 247억으로 감소했거든요. 근데 이게 감소해도 감소한 게 아니에요. 포스트 팁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팁스가 뭐냐면 그 VC가 중소기업한테 투자를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면 그 확약서를 가지고 정부에 가면 정부가 추가적으로 돈을 그냥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지원 사업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둘로 나눈 거죠. 247억으로 줄인 대신에 팁스 지원 사업을 성공한 기업한테 포스트 팁스라고 해가지고 100억을 주는 그런 식으로 더 확장을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것도 다 늘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되고 뭐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이런 사업도 생겼나요? 이건 지금 없었던 거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확인을 하게 되면 또 방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기청 지원 사업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었던 것들, 선도벤처 연결 기술 창업, 그리고 스마트 벤처 캠퍼스, 세대융합 창업 캠퍼스, 창업 선도대학 이거 다 없어졌어요. 네, 없어지고 이 전체가 다 이렇게 초기 창업 패키지와 예비 창업 패키지로 묶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 두 개로 묶인 거니까 올해는 요 두 개만 보셔야 된다. 그리고 좀 미리미리 많이 준비하세요. 사업 설명회도 꼭 가시고. 아시겠죠? 저도 가기는 할 건데 저는 여기 지원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방송 좀 요약해 주려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좀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